건강한 생존의 기본이 되는 건강한 숨. 국내 최초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당신의 건강한 숨을 위한 맑은 공기를 부탁해. 지금 시작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기질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방송 맑은 공기를 부탁해 박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기지킴이 MC 유찬입니다. 제가 요즘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아요. 네. 예, 요즘 미세먼지에 관해서 그동안 제가 너무 경각심이 없었구나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나마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시작했고 했으니까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노력하고 배워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좀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풍성하게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미세먼지가 이제는 봄, 겨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미세먼지가 우리의 피부에 독으로 작용을 합니다. 독이요? 사실 봄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고생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좀 괜찮나 싶어가지고 환기도 많이 하고 바깥 활동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끔찍하네요. 예, 오늘도 실험으로 저희를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실 분이죠. 기상캐스터 이수정 씨도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이수정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말 그대로 미세하다 보니까 이 모공 속에 콕콕 박힐까 봐 여자들은 걱정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미세먼지 뉴스 연일 계속되고 있어요. 이 호흡계 질환뿐 아니라 뭐 뇌졸중, 뭐 혈관 질환, 우울증까지 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 너무 무섭지 않나요? 우리 무섭죠, 삶에서?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알면 알수록 무서운 미세먼지, 오늘은 특별히 피부에 적이 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을 피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휴가철. 자외선 차단제는 야외 활동의 필수품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된다면?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될 수 있는데요. 아토피나 건선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 속 사소한 습관은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를 손상시킨다는데 과연 피부 속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먼지는 닦아내면 되지만 네. 사실 미세먼지는 너무 작잖아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이게 닦아도 닦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미세먼지와 피부 이거 제대로 빨리 분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막 또 피하고 싶은 진실이야. 무서워요. 네, 제가 오늘은 공기지킴이가 아니라 피부지킴이가 돼서 다녀왔어요. 피부 지킴이요? 네. 오늘은 오가나 선생님이 피부 지킴이. 저는 평생 피부를 지켜왔습니다. 네, 한평생을요? 여름철 미세먼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피부 트러블로 고민 중인 사연의 주인공분을 제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맑은 공기를 부탁해 제작진 앞으로 온 한 통의 사연. 여름철만 되면 피부 트러블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한 주부의 SOS. 안녕하세요. 3살 된 딸을 둔 양봉순 주부. 혹시 오늘 고민 사연 주신 주인공분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제가 외출할 때 고민이 있어가지고 사연을 좀 보내드리게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좀 들어오시겠어요? 네. 양봉순 주부의 고민. 바로 이것에서 시작된다는데 이제 저희 딸이랑 제가 쓰는 선팩트예요. 이제 외출할 때 바르는 건데 저희가 이걸 바르고 외출을 하게 되면 특히 황사철만 되면은 얼굴에 트러블이 가실 날이 없더라고요. 자외선을 막아주는 모녀의 외출 필수품.
하지만 3살 아이는 피부 트러블로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 때문에 성분이 순한 유아용 제품을 찾아 쓰고 자외선이 심한 날은 외출을 피할 정도라는데 피부 트러블의 원인 과연 무엇일까? 그럼 혹시 이 화장품이 주인공분이랑 아이한테 좀 맞지 않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저 쓰는 거는 몰라도 제 아이가 쓰는 것만큼은 정말 좋은 걸로 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다 성분까지 확인해 가면서 산 건데도 그래도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아이 얼굴에 트러블이 가실 날이 없더라고요. 뭐 요즘 자외선 차단제는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뭐 다 쓰고 있는데 사실 요즘 우리 주부님들이 워낙 정보력이 강하잖아요. n땡땡 포털에 검색을 하면은 그 화장품이 성분이 어떤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아 제품들은 웬만큼 다 성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미세먼지입니다. 근데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는 되는데 지금 제 얼굴에도 미세먼지 많이 붙어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는 게 뭐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면 우리가 옷 입는 것처럼 똑같이 화장을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보호막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덕분에 미세먼지가 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두껍게 바르잖아요. 네, 맞아요. 올해 4월에 되게 미세먼지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을 엄청 두껍게 했었거든요. 미세먼지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게 지금 다 몸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꼼꼼하게 케어해주자고 단계별로 제품 이렇게 뭐 스킨, 로션, 자외선 차단제 다 발라주는 엄마들이 많은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 좀 전에 화면을 보고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외선 피하려다가 미세먼지 잡는 격. 눈에 보이지 않아 몰랐던 피부 속 미세먼지의 충격적인 진실. 일상적으로 쓰는 화장품, 당신의 피부도 안전할 수 없다. 미세먼지를 더 잘 흡착시킵니다. MC들을 경악하게 한 놀라운 사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공부해 텔링그림 찾기. 피부에 독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은? 클렌징 이런 거는 애기 피부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로만 세안해도 되는 걸로 제가 골라서 샀었거든요. 유아용 자외선 차단제. 자극 없이 물로 세안 끝. 귀가와 동시에 욕실로 향하는 양봉순 주부. 아기 피부에 자극적인 클렌징 제품은 NO. 마른 수건으로 모든 물기 제거. 저도 뭐 똑같아요. 그냥 뭐 오일 이런 거 보습 위에서 발라주고 크림도 발라주고 그리고 그 위에 팩트 바르고. 외출 시 엄마의 선택은 단계별 철벽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고 피부 밀착력이 좋은 제품 선택. 기초 제품부터 꼼꼼하게 단계별로 발라주어야 외출 준비 끝. 평범해 보이는 양봉순 주부의 일상. 문제점은 무엇일까? 아니 선생님, 요즘에는 유아들도 화장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쓰는 게 많습니까? 선크림, 스틱, 뭐 파우더, 쿠션. 팩트. 이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아까 좀 전에 보신 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양봉순 주부가 사용하신 그 선크림 그리고 선팩트 등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유분기가 많죠. 유분기가 많으면 안 발랐을 때보다 미세먼지를 더 잘 흡착시킵니다. 혹시 우리도 선크림 바를 때 유독 끈적거리는 차단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끈적임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대기 중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끈적임의 유분기에 미세먼지가 와서 찰싹 달라붙는 거죠.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안 떨어지죠. 이 피부 속에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붙는지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장면을 아마 보실 겁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파헤치기 위해 공부해가 나섰다. 직접 실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공부의 연구소. 오늘의 실험을 도와줄 피부과학연구소 유미선 연구원. 여자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피부 걱정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특히나 밖에 나가면 뭐 미세먼지다, 매연이다 해서 그런 먼지들이 우리 얼굴에 달라붙을까 봐 걱정이에요. 먼지는 피부에 달라붙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경우 씻지 않거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엔 만성 피부염이라던가 여드름 유발, 피부가 빨리 노화된다는 그런 각종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속 미세먼지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세안 후 물에 씻겨 나온 먼지를 검출. 세안한 물과 일반 생수를 비교해봤다. 실험 결과 일반 생수와는 달리 세안한 물에서 다량의 먼지와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로 인해서 유분이 과다하게 배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먼지가 붙게 되죠. 그렇다면 유분 함유량이 각각 다른 화장품을 발랐을 때 먼지 검출량은 어떻게 변할까? 4가지 타입의 제품을 바르고 시간 경과 후 면봉으로 피부 표면에 먼지를 검출했다.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살펴본 결과 유분이 많은 제품인 쿠션 팩트와 자외선 차단제에서 가장 많은 먼지가 다량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유분이 끌어당긴 먼지는 피부를 통해 체내로 들어와 각종 피부 트러블을 유발한다는데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피부의 신진대사 능력이라든지 피지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가려움증이라든지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아토피나 건선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에 독이 되는 미세먼지. 우리의 인체는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된다. 사실 이제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얼굴이고요. 그다음 머리 그쪽에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붙을 수가 있고 사실 사람들이 이제 계속 호흡을 하기 때문에 코 속이라든지 코 주변에 이제 많은 미세먼지가 또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체내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인체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고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 호흡기 질환, 부정맥 등 더욱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또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어떡해, 수정 씨. 피부 좋으신데요? 열일한 우리 수정 씨에게 박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뒷맛도 되게 아름다우시던데. 그게 뭔들, 수정이 이게 뭔들. 이 화면들이 제 얼굴 속에 사실 있었다는 말인 거잖아요. 까만색 막 뭔지 모를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검정색 덩어리가 막 엄청나게 큰 것들이 제 얼굴에 엄청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험 결과 보니까 확실하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이 미세먼지를 쫙쫙 그냥 흡착한다는 거는 이제 진실이고, 그 파우더리한 제품이 비교적 이제 흡착을 안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매트하고 막 갈라질 것 같은 피부 표현보다는 촉촉하고 저처럼 이렇게 윤나는 피부. 어디 보통 이제 미세먼지 크기가 머리카락 크기의 한 10분의 1 정도 크기고 그 안에는 결국에는 중금속 덩어리예요. 기상 방송을 하다 보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 동안 이렇게 한 번씩 더 빨아주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더 빠르다 보면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다 보면 결국에 중금속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세안이 중요하겠죠. 아, 그럼 그때마다 세안을 하고 바르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인 거죠?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더더욱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진짜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자외선 차단하려고 바르는 건데 미세먼지를 붙이고 있었다니.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미세먼지 속 유해 성분, 그 중금속들이 땀이나 유분기 있는 화장품들하고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미세먼지 속 중금속의 실체를 확인해보자. 이게 이제 미세먼지거든요. 미세먼지 속에 있는 네. 중금속들을 눈에 보이게끔 좀 농축한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금속 농축가루를 물에 푼 뒤 모공보다 작은 거름종이에 걸러보았는데 시간이 흐른 후 그대로 걸러나온 중금속. 구멍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워낙 이제 미세한 먼지들이 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클렌저거든요. 네. 피부 세안제인데 이거를 섞어서 우리가 세안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미세먼지가 좀 녹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이번엔 세안제를 사용 후 똑같이 거름종이에 걸러본 결과 미세먼지가 걸러진 맑은 물만 나왔다. 결국 클렌징이 미세먼지의 피부 속 침투를 방어했다는 것. 요약해보자면 클렌징을 안 할 경우 미세먼지가 피부 속으로 그대로 흡수되며 클렌징을 할 경우 피부에 미세먼지를 흡착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 이거 저도 같이 실험을 했지만 어마어마하죠? 와, 이거 우리가 알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중금속, 미세먼지와 이물질 등이 뒤엉켜서 모공에 착 자리 잡는다는 거죠. 물에는 이런 미세먼지 속에 있는 중금속이 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폼 클렌징을 잘 해서 이런 중금속들을 잘 배출해내는 게 결국에는 피부를 지키는 길이겠죠.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 피부가 좀 연약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세안제를 사용했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건 저도 좀 걱정되는데. 아이 피부 만져보셨죠? 되게 약간 탱글탱글하고 뽀송뽀송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엔 천연 보습 인자가 듬뿍 들어있는 피부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좋은 피부를 우리가 이런 강한 세정력 좋은 그런 폼 클렌징으로 이렇게 빡빡빡 문지르듯이 세안하면 좋지 않겠죠. 그럼 선생님, 네. 그 어머님들이 사용하는 폼 제품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죠? 크게 무방한데요. 다만 오랜 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짧게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하는 딥클렌징까지 아니더라도 가볍게. 살짝. 예. 아. 이 외에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배워봐야 되겠죠?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기의 피부 트러블에 관한 솔루션을 제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부 트러블 해결사 뷰티 크리에이터 뷰링. 물로만 세안해도 되는 선크림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선크림 같은 경우는 유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물로만으로는 씻겨지지 않아요. 물에다가 넣었다 꺼내보면 위에 물기가 미끄러지시는 게 보이시죠? 그대로 물방울이 맺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세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아기 전용 세안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피부에 순한 제품이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 날에는 반드시 클렌저로 세안할 것. 세안 후 타올로 박박 문지르는 건 연약한 아이 피부에는 독. 반드시 자극을 최소화하고 톡톡 두드리며 큰 물방울만 닦아줄 것. 공부의 첫 번째 솔루션,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법. 모공의 5분의 1 크기의 미세먼지, 모공 깊숙이 침투해 몸속으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데, 일단 아까 주부님이 하시는 걸 봤더니 오일을 바르시고 그 위에 쿠션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삐.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을 덧바르는 건 미세먼지 끌어들이는 격. 유분기가 많은 화장품을 사용한 후엔 퍼프에 기름종이를 감싸 충분히 두드려 유분기를 흡수해줄 것. 파우더를 덧발라 마무리하면 미세먼지가 흡착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솔루션, 피부에 직접 닿으며 각종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퍼프 보관법. 화장품 잔여물과 땀, 피지 등이 뒤엉켜 세균 덩어리가 되기 십상인 퍼프.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닐팩과 주방 세제로 퍼프 세척하기. 먼저 키친타올로 퍼프를 감싼 후 밀대로 밀어 유분기를 빨아들인다. 퍼프를 지퍼백에 넣고 클렌징 오일과 중성 세제를 넣어 조물조물. 따뜻한 물에서 살살 눌러주면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이 퍼프 밖으로. 마지막으로 깨끗한 타올로 한 번 더 눌러 마무리. 이렇게 하면 세균 걱정 없는 화장 도구로 탈바꿈. 세 번째 솔루션, 모공 속 미세먼지 청결 관리법. 이번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메밀가루와 달걀 흰자가 주재료다. 이 메밀은 딱딱해진 그 각질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있고 피지를 흡착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염증까지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그런 멀티 아이템입니다. 메밀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찬 성질로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각질과 피지를 정리해줄 메밀가루와 세정작용이 뛰어난 달걀 흰자는 좋은 궁합. 메밀가루와 달걀 흰자, 약간의 물을 섞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만들어주면 끝. 팩을 바른 위에 거즈를 얹고 한 번 더 덧바른 후 팩이 마르면 미온수로 세안해 둘 것. 네, 오늘 뷰티 크리에이터 뷰링 씨 모시고 미세먼지 속에서 올바른 피부 관리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하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잘 보고 따라하셔서 건강한 피부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안 좋다고 하지만 여자들 메이크업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의입니다. 예의를 어길 수는 없죠. 특히나 피부의 적 자외선 앞에서는 안 쓸 수 없는 화장품들이라서 더 충격적이고 걱정이 컸거든요. 역시나 방법이 없진 않아요. 필승법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아토피 질환에 노출될 걱정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오늘 배운 활용법을 지켜주면서 아이들 피부 관리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선크림이나 선팩트 같이 이렇게 화학적인 차단제 말고 모자, 양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물리적으로 피하는 것이 피부엔 더 좋겠죠? 선생님, 저 양산 쓰고 다녀요. 설마 아, 진짜요? 저 운동하러 갈 때 걸어가거든요. 혹시 무슨 색 사셨어요? 저 하얀색 레이스 예쁜 거. 하얀색 안 돼요. 왜요? 제가 알기로는 양산이 하얀색이면 오히려 더 안 좋대요. 왜요? 왜냐면 양산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빛이 반사돼서 오히려 얼굴로 집중시킨대요. 그러니까 안쪽 면은 검정색, 바깥쪽은 흰색 이런 양산이 제일 최적의 양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끄럽지만 우리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다 공론화 시켜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공포스럽긴 하지만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많은 게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호흡, 건강한 피부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사연들 저희에게 많이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공기 지킴이 이호찬 SNS에 남겨주시면 쏜살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진짜 본인 SNS에도 신청해도 돼요? 그럼요. 제가 3대 SNS 다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뭐 공식 게시판으로 오시던가 호찬 씨의 SNS 저에게도 뭐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작가님들한테 토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맑은 공기를 부탁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